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21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시장에서 거의 마음 졸였었고, 국내 증시.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마음을 졸이고, 참, 많이,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경계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응을 참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불편한 마음이 큰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특히 어제 장 초반에 미국 시장 나오는 거 보고, 야, 저러다 저 밑에 바로 다이렉트로 가나? 라고 살짝 걱정은 했었는데, 그나마 자정작용 때문에 돌려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나 어제 이렇게 나왔던 모습들이나 한국 시장에 나왔던 요 패턴이나 망치형이죠. 거의 똑같은 모습들이네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망치형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유 밑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있다 보니까 추세 전환 다시 위쪽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나 시장 동향들이 꼭 그것만을 얘기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그냥 힘은 있는데 그게 계속 또 그러면 저항대를 막 시도를 하겠죠. 저항대 막 시도했는데 부딪히고 아이고 힘이 없네 확인되게 되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은 돌리긴 돌렸는데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이런 모습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번 갭 상승하고 지난번 이제 4월 달이죠. 4월 달에 저점 찍고 갭 상승하고 그때 만들었던 중요한 추세들 지지. 뭐 지지가 아니고요. 그래도 서포트 이러면서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장중에 밀렸던 걸 들어오긴 했는데 원래 정확한 지지는 이렇게 지지권 있잖아요. 그럼 갔다가 여기 고정돼서 지지받고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오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인데 일단은 장중에 훼손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지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그럼 내일부터 그래 그러면 지지했으니까 요 자리죠. 여기 지금 지지권 그러니까 저항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21,300. 어제도 말씀드린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 평선들이 이렇게 꼬여졌다가 그 꼬여진 자리를 이렇게 턴하면서 돌아갈 수 있게 바로 턴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하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나스닥이 21,300 안착을 딱 하기 전까지는 일단 아래쪽으로 무게를 두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음으로는 나스닥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2만500선 요 정도쯤에서 좀 테스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보는 게 그러면 여기가 2만500 이 정도쯤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조정 패턴 좋은데 그냥 가자 이러다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계감 일단 alert 오랜만에 아침부터 혀를 굴렸더니 죄송합니다. 이런 경보 이거는 지금 약간 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 나왔던 내용들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왜 이렇게 커졌죠? 일단 매크로 지표들을 봤을 때 별 변화 없습니다. 그냥 관망이 상당히 큽니다. 달러 그 자리 98, 10년물 국채금리 4.3 정도의 그대로 관망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거는 이번에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매크로 지표를 예측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런 쪽에서 우리는 1,400원대 시도합니다. 이제 원화 약세는 기정사실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돈을 그렇게 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도 여차하면은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또 사상 최대를 들어가고 있고 정부가 우리 부동산 관리하자 이런 쪽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약간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또 여기서 금리 인하를 먼저 해버리게 되면 그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또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게 맞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비트코인 반등합니다. 그다음에 이더리움 반등하는 거 그래도 4,000달러대 초반에서 반등 강하게 한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나머지 또 원자재 가격들도 뭐 유가부터 금, 은, 굴이 다 반등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약간 좀 안전자산 쪽이나 생각보다 그런 안전자산 쪽에 대한 관심 쪽으로 살짝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인데 원자재는 달러의 동향들과 같이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국내 야간 선물은 좀 강보합권 마감이 돼서 그나마 낫긴 한데 이거는 오늘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중에 장 초반에 또 이렇게 쫙 오른다 그러면은 장 또 오전장과 오후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등 시도했는데 제대로 못 들어간다면 또 흔들릴 수 있는 거 이건 좀 이따가 국내 증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9월 달까지 요거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요 영래포 잔고에 대한 감소 의미를 저희가 한번 털어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알게 모르게 연준이 유동성을 계속 공급했던 부분들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채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유동성은 그동안 이제 계속 풀렸던 게 다시 위축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그게 좀 더 나온다는 쪽들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요거 유대인 북클로징 이름 뭐라 그러더라? 예, 까먹었어요. 예, 뭐라고 유대어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데, 그거 끝나고 그들은 또 이제 행사 그 다음에 또 다시 10월달 넘어가게 되면서 그때 또 다시 편입하는 경향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아시죠? 유대 달력으로는 금요일이 휴일인가? 그리고 또 토요일, 요일,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와 좀 365일과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320 며칠이 1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좀 다른데, 결론적으로는 이때는 유대인들이 먼저 북클로징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결산 마감, 그리고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유동성이 그러면 그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팔려고 그러겠죠. 그런 것도 심리가 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 또 미국의 법인세 납부는 9월입니다. 그러면 항상 오를 때마다 그래서 9월달이 왜 안 주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 세금 납부하려고 좀 기존에 있는 쪽들이 이제 다 정부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 위축되는 국면들 요거를 고려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요 끝나고 한 10월달부터는 다시 또 미국 증시가 평균적으로 또 수익률이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지금부터 한 9월달까지는 조금 무겁거나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미국 시장의 포지션과 국내 시장, 미국 시장 쉬는데 한국 시장이 그냥 독야청청 홀로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정부가 다시 우리 그냥 무조건 밸류업으로 간다. 그래서 다시 뭐 탁탁탁 정리해서 착착착착 이렇게 좀 모르겠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은 가능성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는 쪽에 관심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더 이상 정부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 정부 관련된 뭐 바램과 기대를 얘기해봐야 아무 들을 귀등에도 안 들릴 텐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얘기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러고 끝났습니다. 그냥 저희 예전에 K증시 아시잖아요. 예전에 K증시 올랐으면 출렁출렁 하면서 또 거기서 변동성 커지고, 그래서 딱 올라오게 되면 또 매도하고 뭐 요런 과정들 쪽으로 일단 예전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괜히 또 밸류업 해주는 거 그거 기대하면서 그것 따라서 증시가 어떤 재평가 5,000포인트 솔직히 누구보다 기대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이 정도면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 정부의 의지가 사라진 모습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예전처럼 저희 변동성 큰 K 증시에 따라서 낙폭 컸을 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낙폭 와르르 커졌을 때 좀 진입했다가 좀 돌아온다 그러면 현금 많이 썼구나. 그럼 다시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만 보고 또 내일 혹시나 이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관리해가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과거 예전처럼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제가 많이 루즈해졌습니다.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이 앤 홀드 이러면 되는데 뭘 주식 쉽네 이런 거 노노노 절대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최소 한 달간은 주식 이거 주식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 까딱하면 그래도 제일 안 좋은 거 반대로 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또 보니까 오전 쪽에도 그런 문의가 되게 많으셨어요. 보면 쭉 밀리니까, 주가 밀리니까, 그러니까 한 고점에서 3,250 못 가고 쭉 밀리면서 3,100이 깨진다. 어제 저한테 가장 오전 중에 많이 한 얘기는 손절할까요? 전량 매도할까요? 이 주식 이제 끝난 거 같을까요? 이런 멘트들. 그런 때가 단기 바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기억하실 거는, 그러니까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 현금주의, 좋을 때 현금. 그러니까 올라갈 때 좋을 때 현금주 찾자고 좀 갖춰놓자고 하게 되면 귀등으로 안 들리세요. 이렇게 좋은 장세에 이제 현금 같은 소리 안 해. 항상 좋을 때 챙겨야 됩니다. 안 좋을 때는 반대로 그러면 좋을 때 챙겨놨던 거, 안 좋을 때 주식 이제 보자 어디 이번이 저점인가 그런 거 하면서 좀 살짝 들어갔고,
요 기조만 이게 예전의 K 증시입니다. 예, 그럴 때 좋을 때 대비, 안 좋을 때를 대비하고 안 좋을 때는 좋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또 주식 좀 생겼다가 근데 요거는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 관점 쪽에서 많이 밀리면 들어갔다가 올라오게 되면 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좀 다시 현금확보를 딱 기다리고 이런 패턴으로 가셔야 생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좌에 현금 하나도 없다. 그냥 주식만 다 갖고 있는데 주식이 조금씩 빠져가지고 고생한다. 마음이 아프다. 예. 지금 현금 하나도 없이 지금 시장을 대간다. 노노노. 예. 힘드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K증시 과거 20몇 년 동안 살아남았던 제 산 역사가, 예, 산 역사가 얘기하는 거는 살려면, 계좌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금 좀 갖고 있다가, 예, 좀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좀 보강하려고 시도를 해야 그나마 살똥말똥 한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미국이 혹시나 본격적인 조정 흐름들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또 서바이벌, 생존의 문제입니다. 또 한국 증시는 하반기에 약합니다. 정부가 연말 되면 무슨 1.1%씩 올라가는데 뭔 소리냐라고 반박을 하시는데 좀 됐고요. 들리지도 않아요. 좀 어떻게 계산하는 식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나왔던 내용들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일단 장중에 그렇게 쭉 빠졌던 거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여파는 있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또 나왔던 얘기 쪽에서 그런 거 한번 볼게요. 또 AI 관련된 쪽으로 또 노이즈가 많습니다. AI 쪽이 왜 노이즈가 많게요? 이거 왜 많은 시점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이 그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차익 매물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좀 많이 오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고점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가 계속 사줘야 됩니다. 사줄 수가 없어요.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변동을 키워서 싸지면 그 다음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슈가 들어온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AI 기업의 버블론 오픈 AI CEO가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보기에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제 잠깐 반발을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이런 것 같았습니다. 변동성을 키우는 재료로 쓰고 또 오늘 MIT가 발표했던 The Generation AI Divide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기업들이 생성형 AI 프로젝트의 약 95%가 성과를 이익을 못 내고 있다 라는 쪽에 보고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겉에 헤드라인 그거만 보고만 딱 쓰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들은 그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내재화 그러니까 즉 기업이 내가 내재화를 충분히 시키지 못한 95%의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못 번다는데 그냥 이거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내재화를 시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이 가장 AI에 특화된 기업이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쪽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빠집니다. 이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냥 언론들은 똑같아. 그냥 저거를 어떤 식으로 쓸까? 약간 좀 긍정적인 얘기 쓰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런 꼬아진 부정적인 얘기 쓴다 그러면 내 조회수 높아진다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 단독 안 붙인 게 다행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또 AI 수익화 논란 이런 거 잘 나와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잘 보고 판단하실 때 그런 약간 꼬여진 리포트를 가지고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근데 꼬여진 리포트인데 시장이 그걸 매물 다소하고 반등한다. 시장의 힘의 차이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꼬여진 리포트를 가지고 시장이 불안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트렌드가 그쪽으로 부진하게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겠죠. 그걸 꼭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뉴스를 대하는 방법. 뉴스가 어떤 뉴스가 분명히 저거 이상한 뉴스입니다. 분명히 좀 약간 내가 봐도 잘못된 뉴스인데 그게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지금 시장의 심리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요. FOMC 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연준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고용 불안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용이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좀 위축되는 모습들, 충격받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에 대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하 못하겠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고용가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 말고 일단은 관세로 인해서 고용이 생각보다 위축된다, 경제 충격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와 연준이 금리 날 거야, 뭐 B컷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예, 우리 관심 없던 내용들이 분명히 못을 박은 겁니다. 이 경제 충격 관련된 이런 거보다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더 경계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잭슨 홀 미팅 뭐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약간 트럼프 대통령을 인식해서 비둘기파적인 쪽으로 날개는 한번 싹싹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나는 역시나 매야 그러면서 매 날개를 쫙 펼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보자, 그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시장이 또 그거에 대한 경계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영되는 과정들 보시되 아직까지는 너무 이제 그렇게 보지 말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을 다 부진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제 보니 뭐 테슬라, 뭐 전기차 전지, 리튬 우리가 다 부진했고요. 그다음 반도체 쪽도 와 어제 엔비디아 장중에 쫙 이거 한번 볼까요? 장중에 쫙 빠지다가 종가상으로 돌아가는 거 보고 야 그래도 엔비디아구나, 믿을 건 엔비디아밖에 없구나 이랬습니다. 장중에 이거 얼마까지 빠졌냐면 3.9%까지 빠졌습니다. 그걸 돌리네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그럼 그걸 인정, 그러면은 지금 그거 나왔던 이제 저항대 부분, 여기 저항대 부분이죠. 그걸 한 번에 다시 돌려서 180달러대 이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좀 부진. 그러면 계속 저항대 시도하다가 이제 약간 좀 주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봐야 된다. 어제 나왔던 거 가지고 힘은 있다, 하지만 그 힘이 계속 될 것이냐 아직 I don't know. 예, 이런 모습들. 아침부터 예, 미국 미드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서 일단 경계를 갖고 보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밖에 반도체 쪽들 대부분 좀 밀렸고, 요거 좀 그래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하락하고 인텔이 7% 하락했어요. 정부 보조금을 주고 지분을 인수한다. 요거에 대해서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필요하고 잘못하게 되면 보조금 없이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삼성전자는 이게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뭐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거기다가 또 AI 관련된 쪽들 그나마 조금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근데 뭐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대부분 AI 쪽에 대한 노이즈 나오다 보니까 부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빅테크 기업 별로고, 애플도 한 2% 뭐 이런 식으로 별로고, 팔란티어 와 어제 팔란티어 이렇게 어제 저는 한번 어제 손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노렸다. 그래서 제가 노린 가격이 150달러. 예, 그래서 이거 무슨 뭐 리딩하는 느낌이긴 한데 아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 매매를 그냥 궁금하지 않은데 예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제 상황은 예 그래서 어디 집어넣냐, 여기 148달러 9달러 여기 딱 집어넣고 그냥 몰라 잤습니다. 잤더니 네, 저기까지 와 로스컷 걸어놨었으면은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갔다가 지지하고 돌아서 종가는 156. 와 어제 복수했는데 불안해요. 예 바로 이거 녹화 끝나고 그냥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갭매꾸는 수준 정도 한 160달러 근처 뭐 이렇게만 가도 오래 못 갖고 있겠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저는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수는 했고 그냥 좀 보자. 또 어제 복수한 대상은 또 하나가 네 요즘 좀 질질거렸던 SMR.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자리, 이런 자리 쪽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열돼요. 이런 거는 들어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쭉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나왔다 그러면 약간 좀 낙폭을 줄여서 돌아가서 최대한 아마 이 정도 자리, 그러니까 한 35, 6달러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저희 원자력 이쪽들에도 또 낙폭 컸다가 돌아가는 쪽으로 나올 텐데, 하지만 저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두산에너빌리티 해프닝 지났고 다시 V자로 가자, V자로 딱 못 갑니다. 보통 보면은 그것도 V자보다도 제가 꼭 체크해야 될 게, 종목들이 그렇다 그러면 바로 걸려있네요. 예,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1차 저항권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여기 갭 나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차 저항, 이런 식으로 다 저항들이 주르륵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제 싸게 말씀드렸죠. 예, 이건 저가면서 들어간다고. 예, 그래서
저는 예 근데 다 안 들어왔어요. 예. 또 너무 싸게 들어가다 집어넣다 보니까 자네 거기 많이 들어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이쪽으로만 살짝 간보고 요거만 해 요거만 더 너무 다 들어가면 넌 예 안 돼라고 하면서 예 내가 그건 용납 못하겠어. 네가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거다 용납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간만 살짝 보여주시네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또 들어가게 되면 아마 6만 원대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 5만 9천 원대 정도 지금부터 5만 9천 원대 사이는 저항이다 보고 또 관리를 하시는 게 일단은 좋지 않나. 아, 나 저기서 불렀는데 지금 무슨 6만 원 같은 소리예요. 빨리 많이 올라야지. 주가가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저항권 들어오게 되면 고민하고 다시 또 출렁이고 다음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노크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 올라가고 하는 이런 단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한 머리트 모였다 그냥 V자식으로 쫙 이런 거 없습니다. 예, 항상 또 반등 들어갔다가 또 주춤하고 그랬다가 또 이상 없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죠. 충격을 받은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팍 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한 방향으로 바닥 찍었어 V자고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특성 맞게 그렇게 살살 대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또 굴 뛰어내면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또 양자 컴퓨터 쪽들 재미없어요. 그냥 두릅 밀렸고 태양광 어제 또 추가로 반등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 얘기를 했었죠. 풍력과 태양광은 아마 발전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쓰면서 되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얘기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뉘앙스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화석연료 대통령이라는 화연대 화석연료 대통령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풍력은 계속 압박이 들어가는 것 같고 태양광은 자생적으로 이제 쭉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과는 또 달라요. 한국은 또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하지만 한국 시장은 규모가 작아요. 해외 쪽에서 잘하는 쪽들이 더 중요하고 해외 쪽의 트렌드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모멘텀 갖고 쭉 움직인다 정리됐다가 다시 또 글로벌 모멘텀 가지고 쭉 빠진다 그때 다시 사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신재생 태양광은 된다며 노노노 예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또 보니까 볼까요? OCI 홀딩스가 그나마 제일 강한 종목이에요. 그 같은 경우도 일단 추세를 가다가 어디서 무너지나요? 네, 보통 이렇게 이런 자리들 저항대 들어가면 여기서 무너집니다. 네, 저항대 나오고 이번에 저항대 나오다 보니까 무너지죠. 그럼 적어도 이 자리 그러니까 즉 이거는 아마 근데 오늘 더 밀릴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98,000원대 뭐 9만원대 중반대 이 정도쯤 보고 그래서 지지하는 거 보고 좀 대응하셔야겠죠. 저항 한번 찍었기 때문에 지지를 찾는 과정들 이거 보시면서 되는 게 나을 것 같고 하나솔루션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겁습니다. 왜냐면 하나솔루션은 자체적으로 3분기 안 좋대요. 3분기까지 여전히 적자 얘기를 나오는데 주가가 어떻게 세게 돌아가겠습니까? 저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저항이고 벌써 여기서부터가 저항이네요. 검은색 선부터가 그러다 보니까 약합니다. 차리는 거는 또 쭉 빠져서 제가 보기에는 28,000원대 밑이나 이 정도쯤 라인들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저가 매수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정쩡한 자리에선 안 살 생각입니다. 종목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액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이고 타겟 실적보다 뭐 CEO 사임 소식의 하락. 근데 정확하게는 하반기를 그렇게 썩 좋게 안 보는 뉘앙스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데려간 것 같고요. 그래도 필수 소비재, 화장품 소매 유통 이런 쪽들은 그래도 이건 에스티로드는 3.6% 쭉 빠졌네요. 그래서 화장품은 안 좋고 그래도 경기 방어 쪽인 이런 쪽들이 주가가 강했다.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돌렸기 때문에 어제 제가 설정한 게 3,100 요 정도 한 초반대 그래서 정확하게 보게 되면 3,110, 20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위쪽으로 돌렸습니다. 그거 한번 좀 또 체크할까요? 나쁘진 않고요. 요런 자리 직전 고점대, 직전 저점대 요 자리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돌렸다. 고기가 지금 그러면 또 갭 나왔던 데까지 따진다 그러면 지금 이전에 박스권 있죠? 요 박스권. 그래서 갭 나왔던 자리 여기 박스권 보게 되면 하단부가 3,150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딱 돌파서 나 돌아갈래 하고 안착해야 좋은 건데 아마 오전에 이 근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현금 관리 못 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현금 만약에 제대로 준비 안 되셨고 주식만 꽉 차 있다. 그리고
혹시나 어제 잘 사가지고 좀 수익이 조금 더 확대됐다.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라도 현금은 필수, 사랑은 선택. 아, 이거, 아모르 파티가 왜 나오죠? 예. 현금은 필수. 예, 이렇게 꼭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바뀌어 있다. 한쪽으로 보면서, 변동성 파티네요. 아모르 파티가 아니고, 네, 그런 쪽 보시면서 추가로 한 3,000선대 중반대는 중요한 테스트는 계속 열어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레벨루가 달라졌어요. 3,050, 3,150, 저항, 지지, 이렇게 딱 바뀐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합니까? 지금 뭐 종목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시장 리스크가 지금 떡 다가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직은, 네, 그런 걸 관리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예, 또 무슨 아모르 파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예.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게 되면은 K 컨텐츠 열풍이 외국인 관광객지가 몰렸다. 저는 소비 쪽으로 약간 좀 돌아가서 시장이 약간 좀 대피처를 찾는다. 이런 쪽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과 연관해서 외국인 소비주, 중국인 소비주를 떠나서 외국인 소비주 보게 되면은 뭐 면세점, 카지노, 호텔, 그리고 또 뭐 화장품, 엔터 이런 쪽들 있죠. 요게 그나마 조금 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쪽을 더 챙겨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뭘 많이 사나 볼까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네요. 보니까 즉석사진관. 와, 이게 65%. 그러니까 한국인 따라 하는 거죠. 예. 즉석사진관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예. 넘어가고, 예. 네일숍 17%, 노래방 18%, PC방 36%. 야, 원래 PC방 하게 되면 원조는 일본이잖아요. 지금도 거기 가서 막 숙박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PC방도 이것도 들었대요. 그러니까 가서 PC방이 아니라 가서 간이 휴게 음식점처럼 네, 음식 다 나오잖아요. 그거 즐기고 싶은 거죠. 예, 그런 쪽인 것 같고 게다가 또 보게 되면은 피부 성형외과 이용 건수도 지금 11%, 16% 늘었다라고 보는데 박물관도 한 30% 늘고 여전히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 중국, 중화권 쪽들이 많이 늘었고 올리브영 40%. 그런데 CJ 왜 빠져? 예, 그런 거 같고 편의점 늘었는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민생 소비 쿠폰인 줄 알았더니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더라. 이것도 나오게 되면 또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실적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 좀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소비가 눈에 띄어. 와, 지방 소비도 속초의 카페 이용 건수는 70%에 달했대요. 와, 이거 뭐죠? 예, 그러니까 지방이 우리가 못하고 있는 지방 살려야 된다, 인구 소멸이다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냥 오셔서 한국 와서 사고만 치지 말고 예, 잘 즐기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역시나 계속 나오는 데이터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K원전 얘기는 인천 네. 저는 다소 이번에 정치적인 의도가 끼어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전 정부 뭐 이렇게 엉방으로 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 원래 비공개합이다 보니까 그런 거 함부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밝히고 해서 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예, 원래 친원전 탈원전에 대한 명쾌한 얘기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그래서 이제 미국 진출한다 그러면서 협력 강화 논의하고 그냥 뭐 벤처 VC하고 뭐 한수원 사장 출국했다면서요. 예, 사장님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희생을 당하는 게 지금 원자력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주 취소되지 않는 이상 수주 산업은 수주가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큐가 계속 유지가 되는 이상 가장 예, 뭔 얘기가 나온다 간에 그건 노이즈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추세를 계속하는 데는 좀 경외감이 매물을 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활용한다. 이게 K증시의 살아남는 법, How to survive 예, 이런 내용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쏘리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요거 시간상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지만 네, 보조금 주고 삼성전자 지분 취득 검토. 이번에 인텔 거 보게 되면은 인텔에서 내용들 자세히 보다 보니까 보조금은 지급하는데 지급해서 할인으로 취득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약간 유상증자 개념으로 정부가 가져가는 이런 쪽들. 자, 그렇게 쭉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지분 취득을 하는데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한 47조 달러 이제 받기로 돼 있지만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금액을 지금 미국에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만약에 이것도 할인 쪽으로 뭐 담은 5% 할인이라도 들어간다.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그러고 그러면 분명히 정부 우리는 상관없다. 그냥 US 스틸이 니폰제철이 인수한 것처럼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No. 예. 혹시나 거기 해고한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벌컥 뭔 소리냐. 우리 너 큰일 나. 그러고 매년 임금 인상률 뭐 2% 3% 이렇게 쭉 가는데 회사 측에서 너 그러면 뭔 소리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주주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 간섭이죠. 뭐 안 한다고요? 네,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공장 또 이제 공장 좀 더 지어야지 라고 주주로서 목소리 냅니다.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위험하고 무섭고 자본주의 상황에서 지분을 취득해가는 대주주의 목소리를 생각한다. 조금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아니에요. 참 아주 신박하고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용들을 잘 보게 되면 자본주의 맞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무튼 근데 똑같아요. 미국도 공화당이 주축이 돼서 또 상하원 그리고 또 행정부 이러다 보니까 뭐 두려울 게 있어 막 밀고 나가는 거죠. 예. 아무튼 걱정도 좀 되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할인으로 인해서 만약에 또 넘어간다. 아니면 또 삼성전자가 혹시나 유상증자 발행을 통해서 제3자 배정으로 그렇게 넘어간다. 이거는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 출렁일 겁니다. 그럴 때는 할인 발행 제3자 배정 유증 이런 건 안 좋은 얘기다. 보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안 그러겠죠. 예, 그래도 그냥 마음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원자력 얘기 드렸고 그리고 또 이건 제 블로그입니다. 네, 혹시나 보시면 제가 미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잠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쪽에서 냉동김밥 올라가고 농심 올라가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캐대형과 딱 손잡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는 손잡아서 뭔가 있기를 없겠다. 농심 반발은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건기식 관련주들 생각보다 실적 잘 나온 노바렉스가 좀 여전히 좀 관심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냉동김밥 이건 무시하세요. 우양 장난하십니까? 또 실적 발표하게 되면 영업이익 이런 거 발표할 텐데 저거 절대 고점에서 처물리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격한 표현. 그냥 들어갔다 살짝 빼고 나오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니까 또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말차 관련주 누보란 거 하나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네. 어제 또 신고가 났네요. 그냥 그런 것도 해째 그랬지 아니고요. 그냥 정말 이런 데서 들어갔다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내가 추천했다 얘기를 막 하다가 빠지게 되면은 그냥 조용히 있는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은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데 절대 뭐 길게 갈 종목 아니고요. 거기다 시총 규모 보게 되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조심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냉동김밥 관련주도 저 인기 있다 그러면 중국이 다 따라합니다. 절대 저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염두하시고 그냥 시장에 그런 분위기 타는 종목 관심 있으시면 짧게 들어갔다 나온다 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동차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판매는 괜찮고요. 그리고 또 노조 파업 대기하고 있고 또 무슨 65세 정년 그리고 2천만원 얘기하는 거 보고 아닙니다. 노조분들 행복하겠다. 현대차 들어갈 걸 이런 생각이 좀 그렇고요. 노란봉투법 영향도 같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 쪽도 좋은데 그렇다고 또 탄력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관세 불구하고 판매량 좋다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서 그래도 그나마 현대차보다 기아 조금 괜찮은 것 같고 현대모비스 한때 현대글로비스에 심취해 있다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모비스가 자리 잡나? 이런 쪽으로 한번 보면서 일단 좀 자동차 쪽도 눈여겨보자 이렇게 일단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섹터에서 그래요. 빈집인 섹터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약간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단 관리해가자 이게 핵심입니다. 변동성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까 너무 많이 강조드렸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 무조건 시장에 말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계속 의심하고 두드려보고 현금도 갖춰놓고 그럴 때 같이 투자 가족분들 화이팅 응원드리고요.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7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